제가 생각하는 한국과 가장 친한 국가는 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한국에게 가장 위험한 국가는 어느 나라인지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위험한 국가를 논하면서 빠져서는 안 될 국가 혹은 국가들이 있었는데요. 딱 한 국가만 고르다 보니 어느 정도 여러분들과 이견도 있고 아쉬움도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뭐 나쁜 주제도 아니고 해서 후보 국가들도 한번 스케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후보는 터키! 가장 먼저 터키를 언급한 이유는 일단 형제의 나라라는 뭔가 엄청난 사이로 알려져 있는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공부를 좀 해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사실들과는 조금 다른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터키를 형제 국가로 칭하는 가장 큰 두 가지 이유가 있죠. 그중 하나는 그들의 뿌리와 우리의 뿌리가 친밀하고 하나의 문화를 공유한 적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었는데요. 이 근거가 아무래도 돌궐과 고구려의 사이 정도가 될 것인데, 고구려가 신무기를 제공해서 투르크, 그러니까 돌궐에게 전해줬고, 이게 투르크 제국 수립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관계에 대한 발표가 큰 관심이 된 적이 있습니다. 약 2000년 전의 이야기라고 하죠. 2000년 전 기준으로 현대 시점에 가장 친한 나라를 언급하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또 근대에도 6.25 전쟁 참전이라는 큰 명분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대개 이 부분을 알고 있고, 터키는 대개 돌궐 역사에 의해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는 상황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6.25 참전의 경우 그들의 참전을 잊지 말아야 하고, 전쟁에 참가한 터키 용사들의 희생에 앞으로도 경의를 표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 시점에 터키 국내 정치 사정상 이념 전쟁에서 유리함을 가져가기 위해 한국 전쟁에 참여한 부분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일거양득이었던 것이죠. 말 그대로 형제 국가를 돕기 위해 왔다고 하는 부분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사실과 다릅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기에 굳이 언급 안 할 뿐이죠. 서로가 말입니다. 터키와 우리가 나쁜 사이는 절대 아니지만 세대를 지나면서 계속 이어질지가 좀 걱정이긴 합니다. 공부하면서 재미있었던 건 우리말의 보자기가 터키어로도 보자기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뚝밖에 아시죠? 그 어린 시절의 게임이 유일하게 터키랑 우리나라에만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모두 기마 민족의 후손들이다 보니 말을 타는 동작에서 유래가 된 게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현재 터키와의 관계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해외 무대에서는 우리를 지지해주는 쪽에 가깝습니다. 두 번째 후보는 베트남. 베트남과 우리는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번 북미 회담이 여기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해서 더 관심이 가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삼성을 비롯해 정말 수많은 기업이 진출해 있고, 중국을 떠난 한국 기업들이 가장 많이 이주하고 있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국민적인 호감도는 한류나 한국 기업들의 진출로 인해 전반적으로 좋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지역적으로 좀 나뉜다고 합니다.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말입니다. 기본적으로는 한국을 경제적인 롤모델로 삼을 정도로 한국에 친근감이 있지만, 베트남 전쟁 중에 있었던 한국에 대한 기억으로 인해 안 좋은 감정이 많은 지역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내기 힘들 뿐이죠. 우리가 베트남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정권이 바뀌어도 끊임없이 사과 의사를 밝혔으나, 베트남은 자신들이 승전 국가이기에 사과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하죠. 그렇지만 민간 차원의 피해자들은 아마 생각이 다를 것인데, 그들에게라도 그들이 용서를 할 때까지 꾸준히 사과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전시 중에 있었던 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라도 좀 더 많이 친한 국가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베트남을 가장 친한 국가로 뽑고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만, 뽑힌 국가가 너무 막강해서 아쉽게도 후보에만 올렸습니다. 현재 베트남과의 관계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이지만, 북한과의 문제는 철저히 중립적으로 어느 편도 들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북미 회담의 장소로도 뽑힌 거겠네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의 쌀딩크 박항서 감독님의 8강 진출 축하드려요. 베트남 화이팅! 일본도 이기자! 세 번째 후보는 독일. 이번에는 유럽으로 가봅니다. 독일과 한국은 의외로 친분이 두터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의외로 우리나라에 투자를 많이 한 기업들도 있고요. 디젤 게이트로 조금 그렇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독일을 생각하는 이미지나 독일이 우리를 생각하는 이미지가 서로 나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비호감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개인적인 경험에 따라 다르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독일의 장점 중에 마이스터 정신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기에 호감인 국가이기도 합니다. 많은 교민분들이 계시고, 우리가 일제치하에 있을 때도 한국 학생들의 독일 유학이 지속되었으며, 그리고 우리가 어려운 시절 경제 부흥 과정에서 독일은 물심양면으로 우리를 지원한 국가입니다. 통일 독일 정부 이후에도 우리의 대북 정책이나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인 우리를 대신해 우리 측 입장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었다고 하네요. 잠시 적대적 관계였던 적도 물론 있었죠. 우리의 적과 동맹이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는 현재도 최상의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합니다. 동일한 형식은 아니지만 분단의 비극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유사점이 있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어려운 시절에 많은 분들께서 광부와 간호사로 파견 가신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연관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1946년에는 독일로 건너간 최초의 한류라 할 수 있는 이미르의 소설 압록강은 흐른다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 교과서에 수록될 정도였다고 하고, 차범근 선수의 활약이 아무래도 독일인들에게는 한국을 각인시키는 효과가 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현재 독일은 우리의 대표적인 유럽 우방국 중 하나로서 큰 문제가 없는 한 앞으로도 관계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리고 유럽 관련한 한국의 입지에 있어서 프랑스와 함께 놓쳐서는 안 될 국가입니다. 자연스럽게 다음 후보가 소개되네요. 프랑스! 최근 급격히 친해지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원래도 친했는데 언론들이 최근 들어 많이 언급을 해서 그런 것인지, 한불 정상회담 이후에 그런 느낌을 더 받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유럽연합 국가 중 한국의 제5위 교역국이자 제4위 투자국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무래도 프랑스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재와 관련해서 조금 안 좋은 시각이 존재하는데요. 좀 더 적극적인 해결이 필요해 보입니다. 외교장각 반환과 직지심경 등의 평생을 힘쓰신 고 박병선 박사님의 위대한 공로로 조금은 개선되고 있지만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반면 한국전쟁 이후 부흥사업에도 협조하고 전쟁에도 파병했었던 국가입니다. 참전 16개국 중 하나였죠. 특히나 유럽에서 한류의 중심이라 불릴 정도로 한류와 관련해서 프랑스의 역할은 아주 큰 부분이 있습니다. 단순히 K-팝뿐만이 아니라 영화나 공연 예술 작품에도 큰 관심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좀 뭐랄까요,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국가라서 그런지 다른 유럽 나라들에 비해 한국의 전통과 다양한 문화 예술에 깊은 관심을 가진 국가입니다. 좀 더 제대로 된 한류가 존재하는 국가랄까요? 좀 더 전진한, 다른 나라들도 좀 보고 배우길 바라는 그런, 저희가 운영하는 또 다른 채널인 바이스톰 채널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꿈이기도 합니다. 2004년 이후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선언하고 이어져 오고 있으며 점차 양국 간 무역량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언급한 국가들 외에도 6.25 참전국들인 영국과 영연방 국가들을 비롯하여 동남아시아의 국가들과도 많은 친분이 있고 인도와도 요즘 아주 좋습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안 친한 국가를 고르는 게 어쩌면 훨씬 간편하고 빠를 겁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국가 위상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친하게 지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올라간 것이 사실이니까요. 제 기준에서 한국의 좀 위험한 국가라고 말씀드린 중국이나 한국과 가장 복잡한 관계인 일본조차도 사실 어떤 방면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국민 정서와는 다르게 전략적 우방이 될 수도 있고 파트너가 되는 경우도 분명 많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과 설문조사 한번 해보고 싶기도 합니다. 중국과 일본 중에 절대 피할 수 없이 둘 중 한 나라와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면 귀하는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하는 설문조사 말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정말 1도 예상이 안 되네요. 자, 드디어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한국과 가장 친한 국가는 이 나라가 아직까지 등장하지 않을 국가가 아닌데 하고 예상하셨을 법한 바로 그 나라입니다. 미국! 예상은 하셨죠? 예상은 했지만 뭔가 좀 그런 분도 있으신가요? 친한 국가를 선정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호적인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교역량이나 국민들 간의 호감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그 기준에서 가장 적합한 국가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개인적인 경험과 사례에 따라 조금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째서 제가 미국을 제일 친한 국가로 뽑았는지 그 기준을 들어보시면 받아들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조약상의 관계로 미국에게 대한민국은 동맹국가이며 또한 우리 대한민국에게 미국은 유일한 동맹국가라는 점입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그 기초로 하는 관계인 것이죠. 그리고 이와 이어지는 가장 확실한 근거가 되는 그 기준은 바로 우리랑 안 친하면 절대 안 되는 국가라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후보 국가 중에 우리랑 오늘 당장 단교를 선언한다고 해서 큰일 날 국가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선 안 되겠지만 그렇게 된다고 해도 당장에 큰일이 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미국과 단교를 하고 모른 척 할 수는 없습니다. 친하다고 하긴 했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이전에도 현재도 미국은 한국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국가임을 부정할 순 없습니다. 이게 묘한 관계인 게 그렇다고 우리가 굴욕적인 입장에서 미국과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겉으로는 그런 관계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상호 간의 안보와 경제, 민간 영역에 있어서까지 그 어떤 나라들보다 끈끈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자신들의 지구방위 경찰놀이의 당위성을 증명해준 유일한 성공 사례이기도 합니다. 미국이 세계 모든 일에 나서도 매번 좋은 결과만 내지는 못하는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그들에게 있어서 한국은 좋은 의미의 상징적인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인해 미국 워싱턴과 미국 군수산업의 밥줄이
더 이야기하면 안 되죠. 패스. 아무튼 전 세계에 도움을 받던 국가에서 전 세계를 돕고 다니는 국가로서 성장한 한국이 그들에게는 최고의 훈장이 될 테니까 말입니다. 제 개인적인 시선에서의 미국은 호감과 비호감이 공존하는 국가입니다. 워싱턴의 시선에서 본다면 한국은 꼭 필요하지만 가장 머리 아픈 나라 중 하나일 겁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도움이 되는 나라이기도 하죠. 남북 문제는 미국 정치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이번에도 아마 그런 것이 계산된 북미 회담의 타이밍이 아닐까 하는 예측이 되시죠? 미국이나 우리나 서로 안 친하면 곤란한 사이이기에 자의 반 타의 반으로 가장 친한 국가로 미국을 선정해 보았습니다. 친하다고 선정해놓고 보니 안 친하면 안 되는 국가에 더 가까워 좀 결말이 이상해졌네요. 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한국과 가장 친한 국가는 어디인가요? 여기는 채널 2시입니다.